예. 오늘 그 청와대로 그 기업인들, 대기업, 중견기업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일자리 물량 관련해서 이렇게 뭘 했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죠. 무슨 기사 내용이 어떤지. 문 대통령 고용 창출 앞장서달라. 정부와 함께 경제활력 만들자.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라며 30대 대기업 그룹은 지난 5년간 고용을 꾸준히 늘려왔고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에 고용을 5만여 명 늘려서 전체 고용 증가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300인 이상 대기업이 우리나라 설비 투자의 약 85%를 차지하는데 주요 기업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을 위해 꾸준히 투자를 해주셨지만 작년 2분기부터 전체 설비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올해 정부의 목표라며 여러 기업이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정부에 바라는 말씀을 듣고자 모셨는데 올해에도 모든 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대폭 확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전체 생태계가 함께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협력업체에 대한 개발이익 조기 지급, 상생결제 확대, 자금 지원, 원천기술과 인력 지원, 환경 문제에 함께 책임지는 모습은 대기업의 국민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가질 좋은 계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작년 상생결제의 첫 100조 원 돌파는 공정한 성과 배분의 희망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사내벤처 육성과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은 제조업 혁신과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 혁신 성장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협력이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발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예, 여기가 있었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결국 이런저런 무슨 얘기 많이 했지만도 사람 좀 써달라 그 얘기죠. 써달라나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든지 고용이 되도록 힘써도 달라. 그래서 뭐 이 기사에서는 최태원 씨 다음에 이재용 씨, 저기 신동빈 씨 특히 지금 예민할 수 있는 이런 형사처벌 받았기나 중인 이런 사람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진 컷을 올렸고요. 결국은 이건요 안 됩니다. 저 냉정히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대기업에서 고용을 위해서 뭘 역할을 해내려면요 정부하고 국민 의사하고 이런 여론하고 압박이 가서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하는 흉내는 내요. 하다가 1, 2년 지나면 이 정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로요. 대한민국 기업이 수십 년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렇게 이 현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경제에는 그냥 이렇게 뭐 이것저것 소득 주도 성장이니 뭐 최저임금 올리니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협조해 달라고 그게 포용 경쟁이라는 게 근거한 것이 협조해 달라는 부탁조 그런 그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돌아선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그 건덕지도 없이 갖다 줘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협조 좀 해달라고 고용해주고 고정도 해주고 생각을 바꾸다. 이 방향을 그러니까 해달라고 사정적으로 이렇게 내기가 나가니까 이건 실패한 거죠. 이건 정부가. 왜냐하면 사회적 대타협이 일어나는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사회적 대타협은 그런 조건 환경이 만들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대기업에서 그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압박이 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버티는 걸 내놓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하고 전혀 없어. 그 전제도. 그건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현 정부 이런 경제 실정했어요. 실정해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래 나가면 그냥 변화 안 가져요. 이렇게 변화를 가지게 하려면 이렇게 네티즌이나 누구 지금 한나라당 쪽이나 저기 더 진보적인 정당 쪽의 사람들은 얘기해봐야 안 먹혀 들어가요. 왜냐하면 서로가 지금은 반목하는 이런 어떤 정치 구도가 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욕해라. 나는 내대로 간다.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홍보하겠다. 뭐 이런 식이 안 되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비판적 지지가 좀 강하게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나마 지금은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비판적 지지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지지를 손을 놓는 게 아니고 지지는 계속하되 비판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특히 저기 뭐 팟캐스트나 이런 유튜브 이런데 이런 마이크가 큰 사람들 그거 아무런 소음 나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전부 정부를 빨아주는 소리밖에 안 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그것이 표현이 적당하지 않는데 거의 악의 추구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나간 표현이 좀 안 들어나는데 거의 국가 발전이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전혀 도움 안 돼요. 정부한테 그냥 아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종류 쪽으로 방향을 틀을 탁 잡고 있어요. 전부 다요. 우리 그러니까 다 그래요. 안 되고 일반 비판적 지지자가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댓글에서 제가 알바가 있든 말든 그 관계없이 문장 자체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 거쳐보도록 하죠. 이거 됐고 그러니까 댓글에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순수한 댓글도 있고 알바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윗자리를 어떨 때는 지지하는 댓글이 윗자리 차지하기도 하고 요즘은 비판하는 게 윗자리 많아요. 비판하는 사람들 대부분요. 한나라당 쪽이나 이런 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바하고 이런 거예요. 그 댓글도 있더라고요. 전망 주로 비판하는 쪽으로 한번 보고 다시 비판을 다 필요한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보자. 기업들 원래 배정은 호텔을 받는데 유보금만 쌓아놓고 고용에 신경을 쓰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기업들 원래 120조가 넘는 흑자를 받는데 유보금만 쌓아놓고 고용에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댓글 부대 영감들 진짜 돌아버렸나고.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제 말은요.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그런데 해봐야 필요 없어요. 안 먹혀요. 먹힐 리가 없어요. 안 먹혀요. 어떤 제도적 차원이나 어떤 여론의 강력한 등을 넣고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조진 후에 거기서 협상을 해야 되지. 대통령이 지금 뭐 청와대 불러가 저기 얘기한다고 저렇게, 어림도 없어요. 지금 정부가 이런 어떤 전략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 다 머리 좋고 공부하는 사람, 정치를 해본 사람인데, 저거에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저걸 하는 거겠죠. 다음에. 상위 10%가 금융소득 90% 가져가고, 이게, 초천수가 많은 수가, 상위 10%가 금융소득 90% 가져가고, 부동산을 50% 넘게 소유하고, 소득 불균형이 극심한 지경인데, 대기업 걱정해주는 벌레 새끼들이 득실거리네. 알바비 받아 살림 살아 좋겠다. 요 사람은 좀 이상해요. 요 사람은, 한나라당 쪽 사람이라고 한번 얘기했었고, 민주당 사람도 물론 아닌 것 같고,
어느 당도 아닌 사람으로서 이렇게 불만이 이런 비판할 수 있겠네요. 10%가 금융소득 90% 가져갔고 부동산을 10%가 50%도 소유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나라 부의 그거 이거 부의 이게 구성이 잘못된 나라의 전형적인 그런 건데 뭐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라요. OECD 이렇게 개용국으로 치고로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을 쥐어 짰다고 이런 댓글들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가 한번 보죠요. 미친 자식 뭐 저런 거는 그렇고 고용 안 되도록 온갖 장치 다 하고 알바생까지도 일자리 없앤 놈이 진짜 머리 나빠도 정도껏 나빠라. 경제 모르고 할 일 모르면 그냥 쳐 놀다 나와라. 그냥 염장 덜져져. 저게 이제 한나라당 쪽이나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 주로 하는 얘기예요. 예? 고용 안 되도록 무슨 최저임금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저런 얘기고 저런 거는 별 가치는 없어요. 뭐 사실관계 어느 정도 맞지만 저런 얘기는 대통령 노릇하기 참 쉬워요. 영시의 사업장은 개판 만들고도 대충 대볼 충수나 불러서 밥이나 먹고 사진을 찍으면 좋은 일자리 만들어달라고 당부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국민은 대통령은 열심히 하는데 아래 끝들이 시원찮나 보다 생각한답니다. 더구나 문바들이 옆에서 나팔 불고 실도 쳐서 절벽 같은 장막을 쳐요. 대통령 노릇 참 쉽죠잉. 이거는 특별히 뭐 꼭 설명할 거 없습니다. 해석할 거 없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실드 치는 거 맞죠? 저거 우리나라 사실이에요. 저거 민주당 지지자들은 저거 냉정히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다른 데 보면 전부 실드만 치고 있어요. 저러니까 정부가 이게 지금 위협을 안 느끼는 거예요. 위협 느낀다 하면 표현이 이상한데 민노총이 저렇게 설치고 권력을 휘두르고 최저임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쳐올리고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하라고 하시죠? 뭐 저것도 일부 맞는 말인데 그냥 뭐 특별히 논평을 가할 건 없네요. 없고 다음에 적표 때려잡다 말고 기업인 불러들이네. 또 기업인들 불러 모으는 걸까? 적폐라고 때려잡는다고 온갖 수단 동원해서 때려잡을 때를 언제였는지. 이 사람 불만이에요. 적폐 청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선회를 해가지고 대기업에 무슨 고용 창출하려 하자마자 사실은 국민들 약자들보다 대기업 쪽을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경제를 살려보겠다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이거를 불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은이 대변인 해결사 노릇만 하지 말고 국민들 좀 헤아려라. 정말 나도 한 표 보탰는데 이렇게 옹고집이고 무지한 자격 없는 대통령인 줄을 몰랐다. 정말 후회한다. 내로남불 운동권 출신들 정말 한심한 작태야. 이거는 뭐 알바 글 같기도 해 보니까요. 저거는 보통 이제 하나도 좀 이런 친구들은 기본 모델이 기업 문화대로 그러니까 좌파로 이런 빨갱이 집 비슷한 이런 경제 정책을 해서 무슨 어렵게 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주로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보세요. 문통이 하는 짓이 재벌 때려잡더니 그렇게 혐오하는 재벌 총수 만나고 미국도 인정하는 사실상 핵 보유고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망상에 빠져 있으니 운전대 잡고 대한민국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으나 저게 이제 그런 거죠. 저기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북한과 간에 대해서 북한하고 무슨 대변인 노릇도 한다 그러고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에 정말 덜 떨어졌다. 기업하기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일자리 창출하는 얼빠진 뭐 이렇게 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이제 크게 잘못된 것이죠.
기업하게 얼망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대기업을 하는데, 그 대기업 장사를 제대로 성장하고 하는데, 정부가 좌파 노름으로 해가지고, 대기업을 발목을 잡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야말로 저 사람들은 큰 문제죠. 대기업이 무슨 정부가 발목 잡아요. 발목 잡은 거 없어요. 오히려 안 조졌는 게 지금 문제지. 이거 말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전부 이 자리는 비판하는 글들이 주로 많네요. 비판보다도 비난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저기에 이제 드디어 또 쳐돌았구나. 그나마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기업가들을 백그라운드 병풍으로 만들어서 사진이나 쳐받고 있네. 진짜 재앙이다. 아이고. 북계 핵 보유 선언까지 하고, 아이고. 여기는 뭐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아니라 대통령 당신이 만드는 거 아니었어? 그렇게 이제시킨 거 아니야? 일자리는 대통령이 만드는 것 때문에 실업도 대통령이 만드는 것. 이 사람은 이제 그거 비아냥조로 얘기하고 있네요. 기업들한테 그렇게 압박하면 그것도 뇌물이 아닌가. 이런 얘기고. 세금 많이 걷어서 공무원 10배 더 뽑아서 세금 나눠주면 쉽다. 사기업에서는 임금 더 나가고 이윤이 나잖아. 뽑을 수 없다고 한다. 이거 뭐 댓글들이 이래 전부. 저 침에 지가 대기업 다 죽여놓고 이제 지 밥그릇 뺏길까봐 명령하고 자빠졌네. 그런데 저런 친구들이 문제예요. 대기업 죽여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정도 보수적인 정책을 했는데 전년에 개혁적인 정책을 안 했는데도 그 정도 한 걸 가지고 대기업 죽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댓글 보니까 그래요. 특별히 대통령이나 정부를 이렇게 잘 해달라 이런 말이 가끔 한 개씩 보이고 앞자리이다 보니까 대체로 비판하는 종류도 줄로 대기업이나 기업들을 그러니까 큰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들 발목 잡아놓고 지금 와서는 뭘 도와달라 그러냐. 그러고 북한에 그거 매여가지고 김정은이 대변인을 했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다 한나라도 좀 그런 사람에게나 그런 유형의 알바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더라도 제 결론은 이 대통령이 저렇게 한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저거는 그냥 전시 효과 그렇게 냉정히 보면 그거예요. 그냥 전시하는 거 일회성으로 그냥 누구소로 나가고 끝나고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이렇게 설비 투자도 하고 고용 창출도 하려고 계속 설득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 이런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대기업이 있는데 임기 초부터 기초를 확 뜯어곤치 완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초 자체를 뜯어곤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1년 반이나 더 지금 20개월이면 이래 돼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뜯어곤치는지도 못하고 그냥 설득적으로 지금 결국 나오는데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평타로 가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 대기업에서 고용 창출하기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사내 유급원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하겠다는 적극적 의사만 내세우면 또 방법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걸 해낼 그거는 철학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걸 내놔야 되는데요. 기업 오너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생이라는 것은 그게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대체로 뭐 극심한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가운데 어떤 서로 간에 전쟁하다 협상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보통은. 물론 사회적 대타협을 잘 하는 경우가 있어. 그 나라 역사가 어떤 거기에 좀 모델이 맞아가지고 구라파에서 가끔 그런 나라가 있었더라고요. 서로 피터지게 안 싸우면서도 대타협을 훌륭한 어떤 지도자가 중재를 해가지고 사회적 대타협. 근데 이제 하여튼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보다 또 재미가 대단한 그런 내용이 없네요. 예.